네, 안녕하세요. FS 가족 여러분.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RSD 이규민입니다. 네, 제가 어제 또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오늘 또 데이비문 부사장님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오늘도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웨비나 주제는요. 크레딧과 자동차 보험료의 상관관계 그리고 연체 시에 따르는 크레딧 점수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1월 5일 날짜로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자, 사용 가치가 없는 리포트 판매 폭리 크레딧 평가사에 2,310만 달러 벌금을 부과됐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트랜스유니언 에코팩스인데요. 자, 여러분들 크레딧 뷰러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를 산정하는 기관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먼저 트랜스유니언이 있고요. 에코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두 군데인 트랜스유니언과 에코팩스가 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메이저 카드 평가사인 트랜스유니언과 에코팩스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사, 자동차 딜러십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 참고용 크레딧 리포트를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CFPB는 지난 4일 트랜스유니언과 에코팩스에 대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점을 이유로 550만 달러의 벌금과 1,760만 달러의 손해반환금 등 모두 2,310만 달러를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3대 평가사로 꼽히는 익스피리언은 제외가 됐는데요. 자, 이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는 트랜스유니언과 에코팩스가 다양한 대출 현장에서 렌더들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크레딧 스코어를 제공하면서 무료 또는 할인 등의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에 따르면 렌더들은 이 파이코 스코어를 잣대로 사용하는데 이들 두 평가사는 자사가 개발한 스코어를 판매했다는 거죠. 자, 범용성이 낮은 리포트를 월 평균 16달러씩을 받고 소비자에게 팔아왔다는 이 설명입니다. 이에 트랜스유니언 측은 벌금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적법한 마케팅이었다고 해명했고 에코팩스는 3년 전 CFPB, CFPB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조사가 시작된 뒤 문제점을 보완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결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용인 파이코 스코어와 평가사 자체 스코어 사이에는 이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2년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PB가 파이코 스코어 680에서 740점인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20%가량이, 무려 20%가량이 평가사 자체 스코어상에서 전혀 다른 점수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디렉터는 트랜스유니언과 에코팩스는 무용지물인 스코어를 판매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못 해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있는 이 스코어가 뭐 파이코 스코어도 있고 뭐 벤티지 스코어도 있고 여러 스코어가 있지만 파이코 스코어 8을 가장 많이 쓰고 이게 범용성이 가장 큰 그 스코어라고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를 보시기 전에 오늘 저희 데이비문 부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 리크루러와 탑 퍼스널 세일즈 프로듀서 그리고 탑 FS 프로텍션 플랜 커스터머 프로듀서 하신 사장님들의 랭킹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탑 FS 프로텍션 플랜 커스터머 프로듀서를 이제 세일을 하신 사장님들 순서대로 제가 한번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세일을 하신, 여태까지 하나를 세일하신 우리 사장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홍 사장님, 네, 뉴욕의 하나홍 사장님, 네, 하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킴스웨, 네, 마찬가지로 이 사장님도 하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세일을 하신 사장님들을 제가 말씀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영 사장님 2개 하셨고요. 김기영 사장님 2개 하셨습니다.
게리민 사장님, 텍사스에 계시는 게리민 사장님 2개 하셨고요. 줄리아 소토피아 사장님 2개 하셨습니다. 이재선 부사장님 2개 하셨습니다. 애니발 엘칸트라 주니어 사장님 2개 하셨습니다. 용리 사장님 2개 하셨습니다. 자, 규민리 3개 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탑 리크루로 보겠습니다. 네,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신 분들의 이제 호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고, 이게 좀 잘렸는데, 제가, 네,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관계로 2개 하신 분을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천 사장님, 에이전트 2명 리크루트 하셨고요. 그 다음에 탱윤담 사장님 2개 하셨습니다. 2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수진 사장님,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리크루트 2분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3분 하신, 에이전트 리크루트 3분을 하신 분들,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단 사장님, 3분의, 에이전트 리크루트 하셨고요. 규민리 3분을 에이전트 리크루트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윤주 사장님 무려 4분의 에이전트를 리크루트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탑 퍼스널 세일즈 프로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0불에 대한 퍼스널 세일즈를 프로듀스한 애니벌 엘칸트라 주니어 사장님, 네, 870불에 대한 세일즈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니정 사장님, 네, 980불에 대한 세일 하셨습니다. 네, 게리민 사장님, 1355불에 대한 세일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빗 문 부사장님, 1845에 대한 세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허민 사장님, 2075에 대한 세일 하셨습니다. 자, 영리 사장님, 2114불에 대한 세일을 하셨고요. 줄리아 소토피아 사장님 2145불에 대한 퍼스널 세일을 하셨습니다. 자, 규민리 2515를 했고요. 이재선 부사장님 2715를 하셨습니다. 정수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송한데 지금 지금 저기 올거나이저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올거나이저로 들어오신 분 계시면, 네, 마이크를 좀 뮤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호명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이어서 제가, 다른 또, 크레딧 관련 그 뉴스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일 여태까지 많이 하신 모든 사장님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또 일주일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크레딧 점수 낮은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자보다 보험료 더 본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셨던 내용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또 뉴스로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크레딧 점수가 미국 생활에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집과 차를 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취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틸리티 요금과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한인 제이 씨는 미국인 직장 동료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료가 가입한 보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거대한 여객선이라고 비유한다면 음주운전 전력자는 3등칸 객실 손님 같은 존재죠. 남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겨우 자리 하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사람은요, 음주운전 전력자보다 더 나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파이코 크레딧 점수는 300점부터 850점 사이. 이거 아셔야 되죠, 그렇죠? 이제 가장 높은 점수가 850점, 가장 낮은 점수가 300점. 자, 이 중 좋은 크레딧 점수, 엑셀런트 크레딧은 750점 이상, 보통의 크레딧 점수, 굿이나 혹은 페어 크레딧은 651점에서 749점. 그다음에 낮은 크레딧 점수는 프로 크레딧을 말하는 건데 650점 이하를 말합니다. 자, 탄탄한 신뢰도를 자랑하는 소비자 옹호단체 컨슈머 리포트의 최근 보고서 The Secret Core Behind Your Rates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 운전 기록이 깨끗하고 크레딧 점수가 높은 단독 운전보험 가입자는 연간 1,145불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보통의 크레딧 보유자는 1,400불, 그쵸? 그리고 낮은 크레딧 보유자는 무려 2,904불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크레딧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요.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동차 보험의 무덤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전력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메릴랜드주에서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연간 123불의 보험료만 올라 1268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크레딧을 지닌 사람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크레딧과 나쁜 크레딧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우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결과는 컨슈머 리포트가 최근 2년간 전국 700여 개 보험사가 견적 의뢰에 대한 답변서 카 인슈런스 프라이스 코트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뉴욕 그리고 버지니아, 뉴저지주 등 모두 운전 기록이 깨끗한 좋은 크레딧 보유자와 역시 운전 기록이 깨끗한 낮은 크레딧 보유자와의 연간 보험료 차이도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운전 기록을 지닌 낮은 크레딧 보유자가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좋은 크레딧 보유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묻는 현상도 동일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뭐 크리미널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보험료도 훨씬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보험료를 무는 게 바로 크레딧이 안 좋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걸 세일할 때 사례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분도 있으세요. 아, 이 89불 이거 매달 어떻게 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사장님이 지금 내고 계시는 보험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보험료만 할 때 사장님 600점대랑 700점대랑 내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무려 2000불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거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크레딧 점수를 올리셔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세요. 그게 더욱 아끼는 겁니다. 얘기하면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러면서 그럼 또 사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고 에이 그거 그냥 하는 소리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려요. 아, 그렇네요. 자,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세이브를 하는 거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89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암만 비싸다 할지라도 자동차 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89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보험을 우리가 듬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연에 대한 어떤 그런 방지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장기간을 봤을 때 보험료라든지 이자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일을 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연체가 크레딧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 시스템은요, 연체하지 않고 내라는 돈과 그리고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보고 먹고 사는데요. 이 크레딧 시스템이 금융 전반을 먹여 사는 이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물론 저신용자의 경우 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고신용자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연체 등이 크레딧 점수에 미치는 영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이코 점수의 기준인데요. 자, 현재 점수가 예를 들어서 680점이시다. 현재 점수가 680점이신데 몰기지가 뭐 이런 것들이 30일 연체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600점에서 620점 사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720점일 때는요. 630점에서 650점, 780점일 때는 670에서 690점.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긴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90일 연체 시에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폭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표들을 한번 보시면 이 한 번의 연체로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레딧 하락 후에 회복 기간 이게 잘못된 오탈자네요.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자, 크레딧 점수 680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30일 연체를 하게 되면 무려 이 680점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무려 평균적으로 9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자, 점수가 높을 때는요. 2배 이상 기간이 오래 걸려요. 720점대에서 30일 연체만 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연체로서 그것이 떨어지고 다시 720점으로 올라가는데 무려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780점대 한 번이라도 연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혹은 어떻게 실수로 한 번 연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연체 기록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는데 평균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연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레딧 점수가 높으신 분일수록 이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기간도 복구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각별하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세일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자 크레딧이 좋으시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선생님, 선생님의 크레딧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또 세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또 굉장히 좋은 사례로 여러분께서 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크레딧 관련 이번 뉴스들을 좀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는 우리 여러 가지 또 우리 신입 에이전트 사장님들이 막상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웨비나나 이런 것들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웨비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라인 사장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입 에이전트 분들이 웨비나에 막 참여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그분께 새로운 사장님들께 제대로 우리가 어필을 하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제가 이제 신입 에이전트 분들께도 제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OS 트레이닝 가면은 신입 에이전트 사장님들을 신생아로 비유를 하잖아요. 신생아는 어떻게 돼요?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봐줘야 됩니다.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굳건하게 우리의 오르거니제이션을 이룰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입 에이전트 우리 사장님들 들어오셨는데 보도록 할게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지금 노트가 있으시고 펜이 있으시면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잘 모르셨을 때는 이 웨비나를 또 이제 우리 대비문 부사님께서 다시 또 업로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에이전트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백오피스가 생기죠. 그렇죠? 백오피스 주소가 뭐예요? 자,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myfs.net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주소가 바뀌어요. 그렇죠? 너무 길죠? financialeducationservices.com 이거 언제 닫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계된 그 홈페이지 주소 간단하게 myfs.net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그 백오피스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로그인 할 텐데 저는 에이전트 아이디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업라인 사장님 통해서 유저네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거 제가 유저네임을 변경을 했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와 그다음에 자기의 영문 이니셜로 이루어진 그런 유저네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유저네임을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모르실 경우에 업라인 사장님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비즈니스 오피스, 우리의 백오피스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일단 보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내가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들어오신 웨비나에 항상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케팅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선 절대로 세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교육이 되어야지만 세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모든 교육에 플러그인이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세일의 어떤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숙달을 하십시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연습하시면 한 달이면은 완전히 그냥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에 자, 가입을 시킬 때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쵸? 인로먼 이제 가입 탭이 있죠.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탭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에이전트 인롤먼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이전트를 인롤할 때 필요한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 세 가지의 옵션이 나오는 고객 등록 그 메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지금 뭐 짧게 설명드리면 요 맨 위에 FSPP enrollment with 89 plus 99 setup fee 이것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에 관련된 거는 업라인 사장님께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거 가입 이제 들어가는 거 알았다 할지라도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그냥 이제 가족들 이제 막 필요하다 싶어서 그냥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도움이 되고 좋지만 반드시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 이상의 사장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가입을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직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트레이닝이에요. 그렇죠? 트레이닝. 자, 트레이닝 탭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Forms and Document라고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닝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트레이닝 비디오 볼게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약하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이걸 또 대입인문 부사장님께서 유튜브에 이것을 또 설명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걸 직접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실 경우에는 유튜브에 대입인문 부사장님께서 올려주신 그 영상을 서브스크라이브 해가지고 항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한두 번 본다고 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몇 번이고 하시면서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길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당 15분, 뭐 20분, 제일 긴 게 30분짜리인데,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수 있죠. 그렇죠? 사업을 시작했으면 최소한 내가 이제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그렇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처음에 신입 에이전트일 때 해야 되는 것. 자, Forms and Documents를 들어가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스크립이 있습니다. 스크립은 내가 새로운 그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새로운 이제 사장님들 만났어요. 새로 이제 리크루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리퍼럴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코퍼레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전화를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어프로치 하기가 어려우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셔도 좋고, 하지만 이게 약간 이제 영어기 때문에 한국적인 또 정서에 또 맞지 않는 것도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대비문 부사장님께서 만드신 스크립이 따로 또 존재합니다. 원하실 경우에는 업라인 사장님 통해서 얼마든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는 업라인 사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스에 볼게요. 폼스에 보면 여러 가지 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보시면 New Agent Checklist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New Agent. 자, 새로운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필드 트레이너 이상이신 우리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새로 등록시킨 에이전트 분들을 이것을 다 컴플릿을 시키게 하시는, 완료를 하시게 하고, 한 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세일즈 디렉터 이상분이 갖고 계시고, 한 분은 본인이 직접 갖고 있으시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폴더 안에 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트랙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에이전트 리크루트하면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내가 했던 그대로를 그냥 듀플리케이트만 하면 됩니다. 복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먼저 텍스트 메시징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등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에 FES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뉴스 같은 것들 혹은 소식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678-973-1523으로 하셔가지고 자, 문자를 쓰실 때 FES라고 레터를 쓰시면 돼요. 그쵸? 대문자로 FES 이렇게 쓰시고 678-973-1523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메시지를 딱 보내시면 자, 근데 여기에 풀네임을 꼭 넣으셔야 돼요. FES 그쵸? 그 풀네임 넣으시고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게 앞트윈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식을 메시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료했으니까 여기에 딱 완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 딱 체크하시면 되죠. 그쵸? 자, 다음 볼게요. 자, 첫 번째 트레이닝 세션에 내가 참여했다. 그것이 컨퍼런스 콜이 됐던, 웨비나가 됐던, 비디오가 됐던. 자, 이브닝 월 세러데이 트레이닝. 자, 오늘 처음 만약에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날짜 적으시고 로케이션, 우리 집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또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아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우리의 백오피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백오피스, 여기랑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장난감처럼 그냥 아주 가지고 노셔야 돼요. 내가 이거 어디 들어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대시보드는 뭐고, 커미션은 뭐가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여기 리포트에 에이전트 리포트, 커스터머 리포트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스폰서 플레이스먼을 하신다든지 혹은 잘못하셔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요 꼭 업라인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설명을 들어가시면서 좀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갖고 노셔도 돼요. 그죠? 자, 이게 또 완료가 되셨으면 또 완료를 또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FS 프로텍션 플랜 서비스를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 액티베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FS 프로텍션 플랜, 우리가 받는 베네핏, 이런 서비스들을 받는, 홈페이지죠.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원래는 본인의, 이거는 이제 접속하실 때, 우리가 가입 당시에 이메일의, 자동으로 이제 이메일 주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자동으로 되어 있는 패스워드는 소셜번호 뒷자리 4자리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보이세요? 크레딧 리포트 풀, 아이디 다큐멘트 서미릿, 스마트 크레딧 액세스 다 돼 있죠. 이게 원래는 빨간불로 돼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시보드 제가 잠깐 가보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불로 들어오신 거 클릭하셔가지고 다 파란불로 만드신 게 좋으세요. 클릭하시면은 이제 액세스 하셔가지고 뭐 기입하실 거 기입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뭐 크레딧 레스트레이션 우리가 또 경험을 해봐야 되고요. 스마트 크레딧 우리가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해봐야 되고 우리가 한 달에 6번을 무료로 업데이트를 계속 최신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프락은 뭐예요? 신분도용 방지 서비스죠. 이것도 액티베이트 안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받아봐야지만 이게 좋은지 알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설명하기도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겪어보고 경험해 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fill out your FS Career Commitment Agreement. 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고 어떤 나의 그 커밋먼을 보여드리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 폼들 다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야지만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트레이닝에 어디 들어가요? 폼스 앤 다큐멘트 들어가면 자, 한번 볼게요. 폼스에 뭐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여기 보면은 FS Personal Commitment Agreement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내가 일을 왜 시작하고서 나는 이 이유 때문에 FS를 한다. 그리고 나의 성공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가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이게 뭘 하겠다라는 걸 쭉 읽어보시면 해요. 그 다음에 사인을 하셔가지고 데이트 적으시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입하셔서 자, 세일즈 디렉터 이상의 우리 사장님들과 이걸 또 복사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간을 보시고 자, 이걸 또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1년 전에는, 아니, 연말로 잡으셔가지고 내가 12월까지 뭐가 되겠다. 어떤 특별한, 스페시픽한 데이트를 정하셔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꼭, 예를 들면 골, 나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이번 년에 꼭 해내겠다. 라든지 그런 어떤 본인만의 골을 정하셔. 또 근데 너무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골. 그래서 나는 뭐 이번 년에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될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예, 이게 또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대단한 거죠.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이번 년에 한 달로. 뭐 그런 어떤 패기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자,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fill out your prospective account customer agent list. 자, 이것도 어디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겠죠? 그죠? 어디 있어요? 쭉 보시면 여기 많죠? 그쵸? 퍼스널 컨택 리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많죠? 그쵸?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걸 또 클릭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nd out your first 5 texts and make your calls. 자, 이거는, 그니까, 뭐예요? 내가 5명의 프로스펙트한테 내가,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텍스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우리의 서비스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익스포즈를 하시는 건데, 자, 이걸 아시려면 뭐가 되셔야 돼요? 먼저, 교육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가 되시면, 이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개를 하시면 이렇게 딱, 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send out your first 5 video links. 자, 비디오 링크를 또 5개를 보내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비디오 링크를 가는 거는 보시면 비디오 링크를 보내는 건 뭐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 보시면 뭐 있어요? 이메일 템플레이트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딱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된 광고지를 보내시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시고 아니면 오퍼튜니티 플라이를 보내시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send to my inbox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입 당시에 넣으셨던 이메일 주소로 이게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내가 받은 이메일을 우리 해당 프로스펙트한테 그냥 포워드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잘 모르실 경우에는 우리 업라인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begin filling out your 3 months to sales director form.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3달 안에 세일즈 디렉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자.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한 달만 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세일즈 디렉터. 그렇죠? 한 달만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빨리 될수록 여러분들이 왜 한 달 만에 세일즈 디렉터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3 months to sales director. 여기 폼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어프로치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세워놓으시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냥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폼을 작성해서 하시게 되면 이게 눈으로 이제 비주얼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더 골을 여러분들께서 성취하시기가 더욱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things to get done.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 먼저 비디오를 봐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트레이닝에 보면 트레이닝 비디오 있죠?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보신 다음에, 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컴플릿. 그 다음에, 비즈니스 카드를 이제 오더를 하시고요. 그쵸? 비즈니스 카드를 어디서 오더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온라인 사장님들께 물어보면 되겠지만, 자, 비즈니스 카드. 어떤 탭에 있을까요? 그쵸? 마케팅 가면은, 마케팅이잖아요. FS2 갑니다. 눌러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그런 우리가 마케팅 매테리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 오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upload your picture to your website.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사진이지만 저는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다 했어요. 고객이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사진이 없어. 누군지 몰라. 약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크레딧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얼굴을 걸고 하는 것과 아닌 거에는 또
또 명확한 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걸고 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웹사이트에 본인의 사진을 거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이건 별표 10개 하세요. Secrets of Success Registration. 자, 우리 회사에서 정말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바로 성공의 비밀이에요. Secrets of Success.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계는 가장 높은 직위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다음 우리 리더 사장님들은 다 SOS 트레이닝을 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10번 이상 가신 분도 있어요. 저도 한 7번 갔다 왔는데 네,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 정말 달라요. 이거는 가지 않고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아, 난 영어 안 돼서 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No excuse. 그냥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이유는 가시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심으로써 그분들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커밋먼을 갖고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강아지가 이렇게 자꾸 짖는데 제가 조금 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finish setting up your protection plan services. 그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서비스에 관해서 이거를 다 완료를 하라는 얘기죠. 자, 에이전트로 우리가 등록이 되면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우리가 베네핏을 받는데 이 베네피셔리 폼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이전트가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인슈런스 베네피셔리 폼을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혜택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에이전트 돈 내고 다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일을 해보겠다 했는데 이거 귀찮아서 안 했다가 진짜 피해보신 분 있어요. 현재 에이전트로 오셨다가 등록되셨는데 베네피셔리 폼 작성 안 하셔가지고 이 생명보험 못 받으신 분이 진짜 있어요. 한국 분이 있으세요. 한국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ill Trust Power Attorney. 자, 유언장, 그 다음에 유산상속, 위임장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건 데스 베네핏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우리 가족에게 돌아갈 몫이 안 들어가고 주정부에게 뺏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저도 다 했거든요. 네. 물려줄 건 없지만 그래도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뎃지로 프로그램, 빚정산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보심으로써 아, 이것이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런 툴이 될 수 있구나라는 또 여러분들이 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락박스, 우리가 재정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재정 정보 정리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제 안 좋은 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자식들이 혹은 배우자가 우리 엄마 아빠 혹은 내 남편 혹은 와이프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다 한들 모를 수가 있어서 클레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께서 그냥 공중으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무조건 피니시가 되셔야지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 이 뉴 에이전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작성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꼭 팔로우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티베이션 먼데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릴까요?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먼데이. 자. 우리 문부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번 전화로 참석하실 때는 218-632-6812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 화면에도 제가 보내드렸고요. 지금 이제 8시 45분부터 들어가시면은 접속 가능한데, 반드시 들어가신 다음에 뮤트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소리가 굉장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인사하시고 바로 뮤트를 해주시면 이제 원활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화면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한번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1, 8에 글씨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6, 3, 2에 마수로 쓰는 거라 가지고 자, 6, 8, 1, 2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218에 63에 6812 218-6332-68112로 여러분께서 전화를 거시게 되면은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코드는요. 뭐가 되냐면 코드 넘버가 3372 그리고 여러분께서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3372 그 다음에 파운드를 여러분께서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리베이션 먼데이 오늘 이재선 부사장님께서 특별히 또 인터뷰가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웨비나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원래 웨비나를 해야 되는데 데이비문 부사장님께서 제 대신에 다시 또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화, 수, 목, 금, 토. 그쵸? 5일 남았습니다. 5일 안에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요. 사랑합니다. 네.